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출문제 39회의 기출문제 39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같이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로는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639번 유비테크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유비테크는 영사기 제조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군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아마 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모의고사 1회에서 우리 그거 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부속서류 만드는 거 여러분 한번 해봤었죠. 자, 여기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또 읽어볼 필요는 없겠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3월 3일 10만원짜리 운송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는 10만원이 차지신 금액으로 인출이 됐습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에일전자의 제품을 발송하면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간이과세자인 개별 화물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평가문제 1번은 거래자료 입력하라. 그러면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일반전표를 입력하면 되겠고, 두 번째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하게 되면은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여기 유비테크 계좌번호 있죠? 여기로 여러분이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유비테크가 우리 회사니까 유비테크가 아니고 에일전자 아니 죄송합니다. 에일전자가 아니고 운반비 영수증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개별 화물의 요 입금 계좌 여기로 송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월 3일자 일반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를 3월 3일로 이렇게 입력하셨어요. 하시고 3번 차변의 운반비, 제품을 팔면서 운반비니까 판매관리비 824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524번이나 623번의 운반비를 선택하면 틀리는 겁니다. 824 금액은 10만원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었고요. 이 보통예금은 우리 회사 국민은행 거래처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대변에 10만원. 이것이 1번 평가문제 1번에 있는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 여기 있죠. 결산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들어가셔서 거래 날짜는 2021년 0303이 되겠고요. 법인명은 여기서 법인명은 이제 송금 명세서 그 송금 받은 회사입니다. 개별 화물이 됩니다. 개별 화물 가로 열고 4675라고 되어 있네요. 4675 가로 닫고. 성명은 그 영수증에 있는 이국현이라고 이름이 있죠. 사업자 번호도 그 영수증에 있습니다. 개별 화물의 사업자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12021 12348. 거래 내역에는 제품 운송비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운송비 해도 좋습니다. 거래 금액 10만원. 송금 일자는 보통예금에 있는 3월 3일 날 같은 날이죠. 2021년 0303이 되겠고, CD 은행의 코드를 말합니다. 은행은 거기 영수증의 밑에 하나은행이라고 아까
계좌가 있었죠? 하나은행으로 해줘야 돼요. 81번 하나은행 검색되죠? 계좌번호 영수증 끝에 있습니다. 527 이때는 하이폰까지 넣으세요. 하이폰 910004 하이폰 2456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경비등 성금명세서의 작성은 우리가 요 탭이 따로 없어요. 바로 요 한 줄로만 입력하시고 상단에 가서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주면 저장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등 성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우리가 앞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없죠?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설명할 때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안 되었을 때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나면은 놓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거래라는 문제가 나왔죠. 3월 10일 날 매입처 상도테크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외상매입금 어음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래 우리가 꽤 많이 해봤을 텐데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평가 문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자, 전자어음 등록하는 것은 전표 입력 메뉴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음 사진을 보고 이 정보를 보고 그대로 등록을 해주면 돼요. 어음 등록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음 등록 딱 누르면 팝업 창이 조그마하게 하나 뜹니다.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수령일자가 따로 없을 때는 발행일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 어음 사진에 보면 발행일이 2021년 3월 10일이죠.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어음의 종류가 전자어음이죠. 4번 전자해 주시고 금융기관은 더블 클릭을 해서 그 어음의 지급지가 금융기관이에요. 국민은행이 되겠네요. 국민은행. 어음 시작번호 6번의 시작어음번호 뒷칸에 숫자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어음번호를 보시니까 004-2021 0310 004-2021 0310 여기까지는 날짜죠. 1, 2, 3, 4, 5, 6, 7, 8, 9 긴 숫자니까 정확히 잘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면은 매수로 내려오죠. 한 매밖에 없죠. 1하고 엔터 치면 커서가 다시 수령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서 등록 눌러 주시고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겠습니까? 이 안내사항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등록할 일은 없죠. 아니요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해서 이 창을 닫아주고 평가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평가 문제 2번이 어떤 문제냐?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거래자료 입력은 뭐예요? 3월 10일 날짜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이 지급어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에 지급하는 회계처리는 차변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상도 금액은 어음에 있는 800만 원이겠죠. 또 줄 바꿔서 대변이 252번 지급어음 3001번 상도테크에다 우리 발행했죠. 그리고 대변의 금액도 800만 원입니다.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에 지급했을 때는 거래처가 두 군데가 똑같아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지급어음 거래처가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3번이 뭐예요? 평가 문제 3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이것까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알죠? F3 눌러서 밑에 지급어음 관리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를 발행으로 하시고 여기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등록한 어음을 확인 눌러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 요 발행일은 그대로 두시고 또 엔터 치면 만기일로 넘어오는데 만기일은 고쳐야 된다. 지급기일로 되어 있는 날짜 2021-0910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 평가 문제 3개니까 하나당 1점씩이네요. 다음은 세 번째, 유가증권의 매각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식이나 어음 같은 주식이나 채권, 물론 어음도 유가증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3월 15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 나왔어요. 개정 과목 이름이죠.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20년 기말 평가는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말에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2100에 취득해가지고 2600으로 기말 공정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2020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5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020년도의 수익 계정이 아니라 2020년 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이 처분할 때 이것도 같이 처분해 줘야 돼요. 21년 3월에 이걸 처분했단 말이에요. 처분할 때 요 평가 이익도 같이 처분해 줘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평가 이익을 어디다 파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잔액이 대변에 생기는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리할 때 차변에다 정리합니다. 정리는 말이죠. 잔액이 있는 곳에 반대쪽으로 갖다 기입하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남는 거고, 가령 만약에 전기말 공정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그 잔액은 차변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본 감소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리할 때 대변에 기입해서 정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대변 잔액이 어디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던 거니까 오늘 분기할 때는 요게 차변에 와야 된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처분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는 문제 해보면, 자, 날짜는 3월 15일입니다. 2,600만 원짜리 기말 2,600만 원짜리 지금 장부상 잡혀 있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은 현재 처분 시. 그런데 얼마에 처분합니까? 2천만 원에 처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전표 3월 15일 날 처분하는 자산은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 자산은 처분됐다 그러면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178번. 이것이 장부에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는 거였었죠? 2,600만 원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2,600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네, 2천만 원 들어왔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죠.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기에 취득해가지고 단기에 팔았다면은 600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에 취득을 했고 전기 말에 평가할 때 500만 원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익으로 줄여놨네요. 코드번호 981번입니다. 여기다가 500만 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100만 원만 현재 차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처분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으로도 검색해 보면 처분 손이라고 합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이라는 946번 계정이 보이죠? 이걸로 100만 원만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에 500만 원을 정리하는 분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분계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왜 전기말에 발생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단기에 처분할 때 왜 차변에 기록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 매도가능증권을 최초에 2,100만 원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처분할 때 2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만 원 손실 보고 팔은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손실은 요 100만 원만 2021년도에 손실로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취득 시점과 처분 시점의 금액을 바로 비교하면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처분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가는 거고 평가는 처분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가지 않고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받은 그 자본을 정리할 때, 처분할 때 정리해 줘야 돼요. 처분할 때 정리. 그걸 좀 이해해 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어느 회계연도에 적용을 했으면 그 적용으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차기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나 자본이나 자산이나 부채는 그 잔액이 계속 차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 그 관련된 회계 처리를 계속 이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질문이요. 이거 대변 차변 순서는 상관있어요? 아, 전표 입력하실 때 네. 순서에 관계 없습니다. 예. 차변 두 개 했다가 대변 했다가 차변하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뭐 차 대변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입력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밑에 이게 정리가 될 때는 차변은 차변 항목끼리 3개 쫙, 대변은 대변 항목 하나, 이게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 번호를 가지고 입력하는 순서를 대변, 차변 이렇게 차변끼리 차곡차곡 입력을 연속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가끔 하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잘 따라 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매각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에어컨을 매각했군요. 그죠? 세금계산서 보셨죠? 자, 자료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분계가 필요하겠네요. 자, 평가 문제 들어가 보면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하고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자, 고정자산 등록 먼저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눌러서 엔터를 3번 쳐보세요. 그럼 밑에 시험에서 출제해 놓은 에어컨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요구사항이 2개 있어요. 양도일자 입력해라.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안 하기로 했다. 여기를 0으로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어디를 고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도일자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일자는 3월 20일이죠. 세금계산서 날짜 2021년 0320. 자, 그러면 여기 3월 20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175만 원이라고 수정이 돼 있어요. 아까 있었던 700인가 800만 원은 뭐였느냐? 1년치였습니다. 1년치. 양도일자를 딱 입력하면은 그날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딱 바뀌어요. 근데 이걸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그러면 이걸 0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입력하면 커서가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 수정. 이걸 눌러야 요것을 숫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 수정 누르고 나서 0 넣어보세요. 예, 커서 들어가죠 안에. 자, 지우고 0 이렇게 하면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 이걸 0으로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양도일자 3번에 그리고 회사계상 상각비 20번에 0을 입력하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어떤 지시가요? 요 지시가. 요 지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전자입력으로 해줘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며칠 날짜로 가야 돼요? 이 세금계산서 보시고 입력합시다. 3월 20일. 고정자산 등록창은 아직 안 닫았습니다. 이거 이제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여기 기초가액하고 전개말까지 상각누계액 이것을 분계해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시험지에다 아니 메모지에다 적어 놓든지 이 창을 아직 닫지 말든지 해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날짜는 3월 2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비품 가로 열고 에어컨 공급가액에는 1,000만원 거래처 코드는 경인마켓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 문제에서 그랬죠.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언제나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부가세 수금은 100만원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 줄에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을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 1,000만원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고정자산 등록창에 있었던 여기 에어컨에 기초가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3,50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가 3,500이 된다. 취득가격 입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차변을 선택해 가지고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한 다음에 이 비품에다가 2를 더해요. 213이 되겠죠, 코드가. 이 계정 과목은 검색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212에 2를 더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검색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으로 찾기는 힘듭니다. 코드로 바로 입력해야 돼요. 처분한 유형자산의 다음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차변에 입력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서 뭘 확인했냐면 우리가 당기의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750만 원을 입력하신다 이거예요. 1,750만 원. 엔터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부가세는 아까 문제를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했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자료 설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이 부가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은 받았고 10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미수금이죠. 미수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해서는 안 돼요.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100만 원 잡아놓고요.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까 700만 원, 750만 원이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3,500에 취득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750이면은요. 잠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장부 금액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는데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3,500만 원 마이너스 1,750만 원 하면은 1,750만 원이 바로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장부 금액이 이만큼인데 처분 금액은 1,000만 원에 처분을 했잖아요. 750만 원 손실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금 보이는 숫자 750만 원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났으면 차변이죠. 비용 발생. 차변의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950번으로 750만 원 입력하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혹시 거래처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마지막 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볼까요? 부가가치세. 자,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제가 있고 증빙은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구매 승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BC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거래입니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입력하지 그냥 기본값으로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4월 12일자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4월 12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판매니까. 복수거래 필요하겠습니다. 복수거래 단추 위에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방수 카메라 20개 13만원 다다다닥 치세요. 빨라야 돼요. 시험 보실 때는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블루투스 카메라 50개 8만원 508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신속하게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합계가 726만원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틀렸네요. 쟤는 틀렸을 때 고치는 방법 품명을 다시 더블 클릭하고 복수거래 보기 단추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개 13만원 50개 8만원 맞는데? 이게 세액이 없는 거네요. 저런 구매 승인서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네, 요 합계 안 맞춰봤으면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항상 합계를 맞춰보고 가야 됩니다. 자, 요거 취소 누르시고요. 여기 유형을 말이죠. 영세니까 12번으로 바꿔야 돼요. 12번. 그리고 복수거래 보기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줍니다. 부가세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삭제하고 이거 선례하고 위에 삭제 밑에 있구나. F5 삭제 삭제 라인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입력. 자, 0세로 12번 0세로 바꿔주시고요. 방수 카메라 20개 13만원 그렇죠. 블루투스 카메라 50개 8만원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신다 이거. 자, 660만원 합계. 꼭 가르쳐서 합계를 맞춰봐야 됩니다. 자, 저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세액 없는 거 문제 읽을 때 미처 못 봤어요. 그리고 자료 설명에서 구매 승인서에 의해라고 했거든요. 구매 승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영세율에 해당되는 거래를 첨부 서류가 그 구매 승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좀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 합계 같은 거 꼭 확인해 보고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거래처는 코나전자입니다. 코나로 검색하시고 전자세금은 0번 눌러놔야 되죠.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그러면 4번 분계, 카드 분계 선택하시고요. 카드사는 아까 BC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했으니까 BC 카드 확인. 그리고 밑에 확인 한번 더 눌러줘.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 BC 카드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제품 매출 660만 원 좋습니다. 이제 차대변 분계가 자동으로 완성됐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이제 코나전자가 아니라 BC 카드사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지금 1번을 한 겁니다. 평가 문제 1번을 방금 한 거고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회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예, 날짜가 그 4월 12일이었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2일로 엔터 3번 치시고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 사진 보이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클릭하고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미전송 여기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나오면 확인 또 한번 확인 그리고 지금 열려있던 2개를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창으로 돌아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2번까지 평가 문제 2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 예. 내가 입력하고도 합계 금액 같은 거 맞게 됐나? 한번 그 증빙하고 비교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를 계속하겠습니다.